논문은 2020년 CIKM에 발표된 스트리밍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바이어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존 GNN 모델의 경우에는 훈련될 때 전체 네트워크를 학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델 훈련 이후에는 파라미터가 고정되어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리얼월드 데이터의 경우 지속적으로 구조가 변화하는데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모델이 학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턴과 기존 패턴이 모두 학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GNN 모델을 사용할 경우 전체 모델을 다시 훈련해야 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높은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를 야기합니다. 기존 스트리밍 네트워크 인베딩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총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네트워크 에볼루셔너리 패턴을 캡처링하는 방법과 노드 리프레젠테이션을 효율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번째 방식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GNN의 인크리멘탈 러닝 관련 기존 연구들의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 태스크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기존의 패턴을 잇는 캐타스트로픽 폴게팅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컨티뉴얼 러닝 방법론은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를 인터폴하지 않고 현재 태스크에 대해서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법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해서 새로운 패턴을 잘 감지한 동시에 기존 패턴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론을 나눠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배경 지식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인베딩입니다. 스키그램과 GNN이 그 예시인데 이 두 가지 모두 정적인 네트워크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이나믹 네트워크는 그래서 그 저자들은 다이나믹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이 다이나믹 네트워크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캡처링하는 방법론인데 이거는 타임스텝마다 다시 모델 훈련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가 변화될 때 노드 레프레젠테이션을 효율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론입니다. DNN이 그 대표적인 예시인데 DNN은 가장 영향을 받은 노드만 레프레젠테이션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트랜스덕티브 모델이고 GNN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트랜스덕티브 모델이란 고정된 그래프에서 추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GNN 모델은 인덕티브 모델로 관측되지 않은 새로운 노드에 대해서 추론을 수행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 이후 파라미터가 고정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컨티뉴 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 러닝이란 치명적인 망각을 피하기 위해서 스트리밍 시나리오에서 이전 태스크로부터 지식을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총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교화를 사용한 방식이고 두 번째는 리플레이 바탕으로 한 장론입니다. 여기서 리플레이 베이스드 메소드란 기존의 오래된 지식을 그 리플레이 버퍼라는 곳에 저장을 해놓고 다시 리프로듀스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올드 샘플을 다시 재훈련할 때 사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파라미터 아이솔레이션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론 모두 태스크 바운더리가 명확한 경우에만 수행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네트워크와 같은 복잡한 구조의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잠시만요. 갑자기 꺼져서 다시 키겠습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네. 네, 그 다음은 애트리뷰트 그래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그래프는 인접 행렬과 노드 피처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GNN인데 여기 논문에서는 그래프 세이지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H는 표현을 의미하고 여기 W는 그 가중치 매트릭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러한 공식에 따라 구해지고 로스 펑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은 스트링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용어를 정의해 있는데 스트링 네트워크 G는 G1부터 T 시점까지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T 시점에서의 그래프의 경우에는 T-1 시점과 그 그래프 변화율을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델타 GT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 스트리밍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스트리밍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T 시점까지의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들은 그 세 가지 스킴을 정의를 하였는데 첫 번째는 프리트레인 GNN으로 사전 학습된 GNN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 사전 학습된 모델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패턴을 학습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트레인드 GNN으로 그래프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모델을 다시 전체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라인 GNN인데 직전 시점인 T-1의 시점의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델타 GT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전 파라미터와 많이 다를 경우 치명적인 망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용어는 뒤에 나오는 실험 파트에서 사용됩니다. 이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Continual GNN이라고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의 이름을 정의하였는데 이 Continual GNN은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는 방식과 기존 패턴을 통합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커런트 태스크 DT의 경우에는 T 시점의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새로운 네트워크인 델타 DT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전 태스크인 D1부터 T-1까지의 집합을 이전 네트워크의 변화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매 시점마다 업데이트를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스트리밍 데이터를 통합된 네트워크인 GT-1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 두 가지를 조건 확률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 로스 펑션은 앞서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는 방식과 기존 패턴을 통합하는 방식을 통합한 방법론이 컨티뉴얼 GNN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그 로스 펑션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합친 방식을 이렇게 두 가지를 합친 걸 로스 펑션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새로운 패턴을 감지하는 방법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화된 그 그래프 변화율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은 새로운 패턴 감지에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노드의 이웃이 스테이블할 경우 엣지를 추가해도 표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러한 노드들을 재학습하는 것이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상에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래프 상에 있는 데이터들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변경되어도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턴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발생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다시 학습되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노드의 인플루언스 디그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패턴에 대해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하는 이유는 노드들이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경우 새로운 패턴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플루언서 계층은 스코어링 펑션을 정의합니다. 이 스코어링 펑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그 AL 오더 이웃들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또 이 AL 오더에 있는 이웃들을 모두 찾기 위해서 BFS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웃의 크기에 따라서 복잡도가 결정된다는 관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그 근사 알고리즘을 제안을 합니다. 이 근사 알고리즘은 변화가 있을 때 인포메이션 프로파게이션 과정을 바탕으로 스코어링 펑션을 정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시간 복잡도는 오직 델타 GT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리를 제안을 하였는데 이 렘마 4.1이 그 예시입니다. 그 정리입니다. 이때 VI 노드의 애트리뷰트 변화에 따른 VU의 스코어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때 그 VI부터 VU까지 경로가 많을수록 VU에 끼치는 VI의 영향을 커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VU의 표현 레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는 이런 함수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그 증명도 하였는데 증명의 식은 이 8번의 식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근사 알고리즘을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좀 네트워크 변화가 좀 간단하게 일어났을 경우를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 델타 x, y 곱하기 그 가중치 매트릭스를 계산을 한 다음에 BFS를 수행하면서 이 스코어링 펑션을 이 펑션을 반복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때 t 시점의 노드 계층과 관련이 있는 것만 계산합니다. 그리고 L 라운드 동안 반복한 다음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를 얻게 되면 표현 변화율인 델트 H를 이 앞서 이 6식에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복잡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때 로드 체인지가 첫 번째 상황과 달리 하나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때도 인포메이션 프로파게이션에서 구조 변화를 한 번만 고려하는 근사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때 먼저 T가 1일 때의 변화율을 먼저 계산한 다음 노드 속성이 변화된 상황이라고 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BFS를 똑같이 수행하고 VI로부터 양의 영향을 받는 노드들인 VU에 대해서 이 함수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상황과 마찬가지로 L 라운드 동안 반복을 한 다음 최종적으로 각 노드 VU에 대한 그 영향을 받은 계층이 빠르게 근사됩니다. 그리고 시간 복잡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방법론의 시간 복잡도보다 감소된 복잡도를 보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복잡 함수가 최종적으로 제한되는데 새로운 패턴을 학습할 때 모든 노드들을 다 사용하지 않고 영향을 받은 노드들의 집합인 I 델타 GT만을 리플레이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목적 함수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 패턴을 이제 통합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얼 러닝에서 이전 지식을 보존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샘플을 리플레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 스냅샷에서 모든 노드를 재생하는 것은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일부 노드만 저장해서 리플레이할 경우 과적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뷰와 모델 뷰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나누어서 네트워크의 기존 패턴을 보존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훈련의 복잡성을 줄이고 기존 패턴 보존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데이터 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그래프 데이터 일부를 저장하여 인크리멘탈 러닝을 할 때 해당 데이터를 리비짓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를 저장할 때 이웃 노드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 랜덤 샘플링 전략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샘플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스텝와이즈 샘플링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때 이 스텝와이즈 샘플링이란 더 중요한 노드를 선택해서 해당 노드를 리비짓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스텝와이즈 샘플링 전략은 총 두 가지 샘플링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하이어라키컬 샘플링입니다. 이 하이어라키컬 샘플링은 노드들을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이 카테고리는 레이블이나 커뮤니티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샘플링된 K번째 노드의 학력값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샘플링 방식을 통해서 메모리 내에 서로 다른 타입의 노드 분포와 전체 네트워크의 분포가 일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단순 랜덤 샘플링 방식과 달리 이렇게 카테고리 나눈 다음 하기 때문에 오류가 적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샘플링 방식을 통해서 각 타입의 노드가 적어도 하나씩은 메모리에 저장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전 샘플에서 카테고리가 불균형한 상황에 적합하다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은 중요도 기반 샘플링 방식입니다. 앞서 소개한 하이라키컬 샘플링의 경우에는 각 노드의 중요성을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두 번째 샘플링 방식으로 각 유형의 노드의 중요도에 따라서 각 유형의 노드를 샘플링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때 VI의 중요도는 이와 같은 식으로 정의됩니다. 이때 i는 인디케이터 펑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샘플링을 통해서 이웃의 애트리뷰트와 다른 애트리뷰트를 가질 경우에는 중요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노드들은 하나의 클래스와 다른 클래스 사이에 있는 경계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노드들은 그레디언트에 좀 더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도가 높은 노드들을 추출한 다음 이러한 노드들만 리비짓하여 히스토리컬 논리지를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스텝와이즈 샘플링 스트래터지를 레저버어 샘플링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좀 더 확장하였습니다. 이때 레저버어 샘플링이란 전체 크기를 알 수 없을 때 랜덤 선택 확률이 n분의 k를 만족하게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노드 VI가 k번째 노드를 대체할 확률을 확장해서 이러한 식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샘플링을 통해서 메모리에 이미 주어졌을 때 이 메모리에 있는 모든 노드 VI에 대해서 손실함수 L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모델 관점에서의 방식입니다. 이전 데이터 일부만 저장해서 리플레이하는 방식은 오버피팅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앞서 언급하였습니다. 과거 모델을 저장한 다음 사용해서 현재 모델을 제한하면 이러한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모델 파라미터에 직접적으로 L2 정규화를 사용하는 것은 오버스무딩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EWC를 정규화 방식으로 선택한 다음 사후 분포를 모델링합니다. 이때 GNN 모델의 파라미터에 가중치 정규화하는 것과 동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후 분포는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라플라스 근사법을 사용해서 근사합니다. GNN 파라미터의 사후 분포의 경우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테일러 급수를 사용해서 식을 전개하였는데 이때 Q세타는 이러한 P 확률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테일러 급수를 사용해서 이러한 식을 전개를 하였고 여기서 P는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모델의 파라미터와 과거 모델 파라미터 간의 거리가 너무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오버피팅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그 손실함수의 경우에는 이와 같습니다. 이때 이 람다의 경우에는 이전 정보가 새로운 네트워크에 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미하고, 여기서 이 피셔의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i번째 파라미터의 중요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 패턴을 통합하는 방식의 손실함수의 경우에는 데이터 관점에서의 손실함수와 모델 관점에서의 손실함수를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모델을 최적화해야 되는데, 최종적인 손실함수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자면 이 17번 식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옵티마이저로 SGD를 채택을 해서 이와 같은 알고리즘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실험 파트입니다. 총 4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베이스 라인으로는 스키그램과 앞서 앞서 말씀드렸던 3가지 스킴인 리트레인드 GNN과 인크리멘탈 GNN, 그리고 제한하는 방법론인 컨티뉴얼 GNN이 베이스 라인입니다. 파라미터 세팅의 경우에는 인베딩 사이즈는 64로 설정하였고, 64 사이즈인 히든 레이어 2개를 사용하였습니다. 네이버 샘플링에서 네이버의 개수를 10개로 설정하였고, 그 각 파라미터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이때 이 하나는 하나의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7대3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우선 로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키그램이 가장 낮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스키그램은 딥러닝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을 학습할 때 노드 애트리뷰트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이러한 낮은 성능을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리트레인 모델의 경우에는 그 이볼브 GCN의 경우 나머지 2가지보다 좀 낮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신테틱 스트링 데이터의 경우에는 템포럴 패턴이 부족하기 때문에 호라와 신테틱 데이터에서 낮은 성능을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한하는 방법론인 컨티뉴얼 GNN의 경우에는 이 리트레인드 모델에 거의 견줄 만한 성능을 보이면서 낮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한하는 방법론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번째 결과입니다. 2번째 결과를 보면 프리트레인드 GNN의 경우에는 갈수록 이렇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경우에는 사전 훈련된 모델만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패턴이 들어갔을 때 감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10번의 DBLP 결과를 보면 T0에서 1로 넘어갈 때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DBLP의 경우에는 T0에서 1로 넘어갈 때 새로운 패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GNN의 경우에는 그 직전 시점에 파라미터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올드 날리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B번의 그림과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하는 성능이 안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트레인드 GNN의 경우에는 모델을 다시 학습하기 때문에 성능이 가장 좋은데, 컨티뉴얼 GNN도 거의 이 리트레인드 GNN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치명적 망각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인데, 이때 온라인 GNN과 컨티뉴얼 GNN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T7과 T8 시점을 보면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저자들은 이러한 시점에서 그 시각화를 하여서 각 모델들이 레이블을 얼마나 잘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T8의 경우에는 이 온라인 GNN의 경우에는 T8 시점에서 엄청나게 성능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시점에서 시각화를 했을 때 이 결과를 보면 레이블을 제대로 분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컨티뉴얼 GNN은 이 온라인 GNN보다는 그래도 뚜렷하게 레이블을 분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화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성능 차이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C와 D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15와 T16을 기준으로 시각화를 하였는데 여기서도 제안하는 방법론이 온라인 GNN에 비해서 비교적 잘 분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새로운 패턴을 감지하는 방법론과 기존 패턴을 통합하는 방법론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 각각에 대해서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가로축의 경우에는 새로운 패턴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나이브 방법론의 경우에는 이 식을 일일이 다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큐러시는 나이브가 가장 높지는 않지만 가장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BFS랑 근사 알고리즘도 그에 거의 비슷한 어큐러시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 측정 결과인데 나이브 알고리즘이 확연하게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론인 기존 패턴을 통합하는 방식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 스텝와이즈 샘플링, 그러니까 이 하이어라키컬 샘플링과 임포턴스 베이스드 샘플링 합친 스텝와이즈 샘플링의 경우가 가장 어큐러시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랜덤 샘플링의 경우에는 어큐러시가 확연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방법론 조사 살짝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무딩 방식인데 이 제안하는 방법론의 가중치 기반 스무딩 방식이 L2 정교화 방식보다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나누어서 어큐러시 측정을 했는데 가장 나이브한 방법이 어큐러시가 제일 낮고 이 데이터 뷰와 모델 뷰를 합친 멀티뷰의 경우가 가장 어큐러시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케일빌리티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 네트워크 사이즈가 증가할수록 리트레인드 GNN의 경우에는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컨티뉴얼 GNN은 그에 비해서 짧은 시간만 걸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트림 사이즈입니다. 이 스트림 사이즈에 따라서 리트레인드 GNN의 경우에는 어차피 모델을 다 매번 전체적으로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거의 비슷하지만 컨티뉴얼 GNN은 이 스트림 사이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질수록 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BFS 기반으로 근사 알고리즘을 설계해서 새로운 패턴을 빠르게 탐지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뷰와 모델 뷰 이렇게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기존 지식을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치명적인 망각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리얼 월드 네트워크 데이터와 합성 네트워크 데이터를 사용한 실험을 통해서 리트레인드 모델보다 효율적인 방법론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고요. 실험에서요. 실험에 네, 첫 번째 테이블 있잖아요. 네, 여기 에큐러시에 대한 에버리지를 구했는데 이게 전체 타임 포인트들, 그러니까 스트리밍 데이터가 쫙 들어왔을 때 타임 포인트별로 측정한
측정한 애큐러시들 전체를 평균을 그냥 낸 건가요? 네. 이 전체 타임 포인트는 몇 개나 고려를 했어요, 여기서? 이게 그 데이터셋마다 다른데 음.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래서 음. 한 아무튼 데이터셋마다 달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한 열 몇 번 정도까지 고려를 했다고 음. 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여기 시간이 단위가 뭐예요? 초입니다. 여기서 그 리트레인즈는 그 그러니까 타임이 이제 지나가면 계속 데이터가 누적될 텐데 계속 네. 쌓이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리빌드한다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그 누적된 데이터를 모두 사용해서 그 아래 보면 그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 경향을 본 게 있는데 얘처럼 이렇게 엄청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네. 그리고 아까 여기서 그 디텍션을 위해서 변화량 디텍션을 위해서 어프록시메이트 알고리즘을 제안하잖아요. 네. 아니 그냥 실험 쪽 결과 보면 될 것 같은데 아, 네.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 여기 나이브는 어프록시메이션이 아니라 여기서 처음에 제안한 이그젝트하게 찾아내는 타임 컴플렉시티는 오래 걸리지만 이그젝트하게 네네. 찾아내는 그 알고리즘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이렇게 해서 디텍션 어떤 새로운 컨셉을 제안을 한 건데 나이브라는 방법도 원래 있었던 건 아니죠. 네. 아마 저자들이 소개한 네. 것 근데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텍션을 감지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였어요? 음. 그러니까 디텍션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내겠다라고만 알고리즘이 소개가 된 것 같고 이렇게 네. 하면 정말 효과적으로 실제 변화 자체를 그러니까 실제 변화라기보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학생 모델을 업데이트할 시점을 정확하게 감지하겠다는 게 목적인데 거기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있나요? 어 거기에 대한 밸리데이션은 따로 없고 그냥 케이스 스터디로 확인만 한 것 같습니다. 실험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케이스 스터디는 아까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에 대한 실험 네네. 케이스 스터디요? 네. 음, 네.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학생들. 김민선 학생 질문 없어요? 그 마지막 실험 결과에서 네. 지금 그러니까 스트리밍 사이즈는 그 어떤 현재 타임 윈도우에 들어오는 데이터 양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네. 근데 저 값이 커지면 리트레인드 GNN은 전체를 누적시키니까 값이 더 커져야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비슷한 그 X축 마지막 2의 11승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11번째 지금 타임 윈도우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저렇게 근접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저도 그게 궁금해서 다시 읽어봤는데 그냥 거기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었습니다. 리트레인즈 같은 경우도 스트리밍 사이즈가 증가하면 같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네, 전혀 그런 경향이 안 보이네요. 여기서는. 네. 김민선 뭐 어디 갔나 본데? 질문하려 했더니 이게 지금 중요한 지금 쓰고 있는 논문하고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논문인데 말이야. 정원일 학생 이거 녹화하고 김민선 학생한테 꼭 다시 들어보고 거기다가 댓글 남기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발표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